안녕하세요, 막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제 수능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이제 뭐 90여일 이런 시점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수능 예상 문제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영상은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 2020학년도, 그 다음에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즉 3개년 수능 기출 수능 문제를 가지고 올 2021학년도 수능 예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 왔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부터 보내드린 이 영상만 잘 따르면 올 수능은 100점 받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느끼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나형, 그 다음 나형 문제가 끝나고 나면 가형,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 영상에 3개년 출제 문제 1번에서 5번, 그 다음에 또 6번에서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5문항씩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잘 외우십시오.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수학은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 및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다루어왔다면 이제 남은 기간은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유형을요. 그 다음에 그 풀이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핵심을 집어 드릴 테니까 그걸 외우시고,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구간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나누어서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해서 만점으로 가보자고요. 자, 1번 문제들 보시면요, 20학년도 문제, 19학년도, 18학년도 이렇게 3개년 1번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다 지수 문제죠.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학년도 문제는요, 지수 법칙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요, 여러분 지수 법칙이라는 그 공식 잘 외우셔가지고 16을 2의 4승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학년도 문제를 봅시다. 1번 문제도 역시 지수 법칙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이해관계 되죠. 그죠? 2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역시 16을 2의 4승으로 고쳐서 지수 법칙만 하면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학년도 문제를 역시요, 16, 2의 4승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자,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1번 문제는 모두 지수 법칙이다. 그것도 간단한 이해관계되는 지수 법칙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되는 지수 법칙 공식만 외우세요. 그러시고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또 뭐냐? 먼저 이제 거꾸로 18학년도 문제부터 보면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 다 풀 수 있는 집합 문제죠. 집합의 상등 아시죠? A 꼴 B, 두 집합의 원소가 개수가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18학년도 2번 문제는요, A 집합의 원소가 3개가 있고 B 집합의 원소도 3개가 있고 서로 원소끼리 같은 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요. 그 다음에 19학년도 문제 2번 문제 볼까요? 역시요, 2개의 집합 A, B를 줍니다. 그리고 원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식이 뭡니까? A 차집합 B예요. 같은 원소가 있는 걸 제외시키고 남아있는 원소가 2개다. A하고 굽니까? 그거하고 같아. 그럴 때 A가 집합의 상등. 그렇죠? 그 다음에 20학년도 2번 문제는요, 역시 집합 문제입니다. 자, A 집합 원소 2개, B 집합 원소 2개네요. 그죠? 거기서 A 꼴 B가 되어 있으니까요, 2개가 같다는 거, 원소끼리 같다. 자, 결론 내려볼까요? 예, 2번 문제는요, 집합 문제가 나온다. 뭐가 나왔다? 3개년 문제를 보니까 집합의 상등이 2번 나왔고 차집합 관계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러니까 집합만 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으로 아주 풀 수 있는, 자, 4점 얻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3번 문제 가볼까요? 20학년도 3번 문제는요, 극한입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극한이네요. 그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수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n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꼴이 뭐다? 그렇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제일 기본이 뭡니까? 최고차 항이 같은지 안 같은지 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차 항이 어때요? 같죠? 분모가 n에 관한 1차식이고 분자도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왜 1차식이냐고요? 루트 안에서 n이 제곱이니까 제곱을 빠져나오면 1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수가 어때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니까 바로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19학년도 문제 역시 3번 문제가 뭐였는가 볼까요? 역시 수열의 극한이네요. 그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즉 n에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수 찾아라 했죠. 분모의 최고차수 n의 2차, 분자의 최고차수 n의 2차. 개수가 답이다. 답은 이야기 안 할래요. 그건 쉬운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찾고요. 18학년도 3번 문제 봅시다. 예, 역시 수열의 극한이네요. 즉 이번에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지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5의 n 플러스 1승. 분자에는요, 5의 n승. 지수 없는 건 선생님 보지도 않죠? 예, 그렇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요. 그런데 분모의 차수가 큽니다. 그죠? n 플러스 1차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같은 차수다. 왜요? 즉 5의 n 플러스 1승은 5 곱하기 5의 n승이니까 분모와 분자가 5의 n승으로 차수가 같으니까 바로 개수가 답이다. 답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또 결론 내려봅시다. 3번 문제는 뭐가 나왔다? 예, 수열의 극한. 그것도요,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역시 점수 다 잡았죠? 세 문제 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뭐예요? 함수예요, 함수. 자, 근데 어떤 함수냐고요? 합성함수요. 이거는 뭐 중학교 공부를 조금만 세게 한 학생이면 합성함수 정도는 아시겠죠? 합성함수 계산은 어떻게 해요? 예, 거꾸로 들어오면서 하죠. 그러니까 F2부터 하라. F2니까 그림 보시고 2로 가는 거 잡으면 되겠죠? 그 나온 값을 G 얼마다 해서 다시 두 번째 그림에 집어넣어 버리면 답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19학년도 역시 한번 볼까요? 4번. 역시 똑같은 문제네요. F4 플러스 F.F2의 값을 구하라. 이건 뭐 F2가 계속 나오죠. 그림은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한 그림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18학년도 문제는 F와 G가 두 개가 있었지만 이건 더 쉬운 거잖아요. F만 갖고 하면 되니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계산하라. 그러니까 F.F의 2에서 F2부터 그림을 보고 값 찾아서 다시 또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F4 그거는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학년도 문제 볼까요? 20학년도 4번 문제는 뭘까요? 역시 합성함수네요. 이 뭡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G.F1이니까 F1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F1이니까 첫 번째 그림 보고요. F1이 어디로 가는가 찾아서 그걸 G로 그림을 가서 바로 찾으면. 자, 네 번째 문제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2점, 2번 또 2점, 3번 또 2점, 이번에 4번이 3점짜리인데요. 이거 다 맞추었으니까요. 9점입니다. 100점에 10분의 1 가까이를 그냥 찾았어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볼까요?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20학년도 문제는요. 뭡니까? 확률요. 근데요. 이것은 확률이라기보다 부끄럽습니다. 집합 계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A 여집합 P 확률요. 그러니까 A 여집합은 여사건이잖아요. 그죠? 여사건 뭔가 아시죠? 1-PA. 그러면요. 뒤에 있는 거요. 두 번째 P 괄호에 A 여집합 교집합 B 돼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집합만 아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예,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것은 B차 A. 아까 18학년도 문제입니까? 차집합 문제 나왔죠. 그것처럼요. B에서 A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값들이 각각 3분의 2와 4분의 1씩 있으니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A, B 이렇게 포개지게 벤다이어그램을요. 완전 포개지는 게 아니고요. 물리게. 그러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잡는 문제가 5번 문제였습니다. 3점 그냥 건졌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 19학년도 5번 문제는 뭐였을까요? 한번 봅시다. 딱 보니까 19학년도 5번 문제는요, 패턴이 바뀌었네요. 지금까지요, 4번 문제까지는 패턴이 똑같았잖아요. 3개년 문제가, 그죠? 근데 이제 19학년도 5번 문제는 수열이에요. 수열요? 일반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항이 뭔가 아시죠? 이건 지금 등차수열 A에는 일반항 A 플러스 M-1 곱하기 D 공차, 그 공식만 하시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냥 찾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18학년도 문제 5번은요,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문제가요, 5번부터는 이게 조금씩 바뀐다, 그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2개 학년도 봤지만 그냥 그저먹는 문제 아닙니까?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은 제목이 뭐냐? 그 문제를 보시면 그래프도 보셔야 되겠지만 식을 보세요. 0을 향한 좌극한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X축 그래프를 보세요. 0을 향해서 왼쪽에서 온다는 게 좌극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0이라는 원점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왼쪽에서 그래프를 접근해서 바운디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어디에서 멈추느냐? 그러니까 0에서 멈추잖아요. 그래프 쭉 따라오시면 이 곡선이 쭉 따라와서 0에서 딱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식에 x가 0 마이너스 되어 있는 극한이고요. 플러스 두 번째 극한식 보세요. 1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봅시다. 자, x축 보시면요, 1 있죠? 1. 그것에 오른쪽에서 쭉 와요. 오른쪽에서 저쪽에 양의 방향 오른쪽 있죠? 쭉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요, 어디로 갑니까? 예, 직선이 위로 쭉 따라 올라가죠. 어디에 가서 멈춰 있어요? 예, 그 맨 위에 3에 가서 멈춰 있죠. 그래서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극한식의 값은 제로고 두 번째 극한식의 값은 3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그게 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3개년 문제를 보니까요, 1번에서 4번까지는 다 유형이 똑같아요. 그죠? 9점까지 문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들은 3개년 문제가 조금씩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3개 중에 어느 한 패턴이 나온다고 봅시다. 안 나오면 더 쉬운 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3개 패턴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항씩 해서 여러분에게 해설과 포인트를 집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 하세요. 만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